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케팅 4P 전략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내용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SWOT, SWOT 분석이라는 것과 또 STP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 SWOT 분석, SWO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SWOT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처음 부분에 잠깐 소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환경, 그 다음에 또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우리가 SWOT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WOT 분석은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에서도 각각 그 후보자들의 SWOT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에서도 어떤 후보자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회사, 심지어는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느냐,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SWOT 분석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아보고, SWOT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SWOT 분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뭐죠? 일단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SWOT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부 외부 환경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SWOT인데 S는 뭐의 약자냐면 strength, 강점을 줄임말이고, W는 weakness, 약점을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opportunity, 죄송합니다. opportunity, 기회에 대한 이야기고, T는 뭐죠? threat, 위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SWO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SW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업의 내부 환경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가, 약점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OT는 뭐에 대한 얘기죠? 기업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 외부 환경. 그래서 기업 내부 환경과 기업 내부 환경과 기업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SWOT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동양의 전략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동양의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죠. 적에 대한 얘기는 뭐죠?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나를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부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환경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또 외부 환경은 어떤 것들이 고민해야 되는가는 차차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외부 환경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객,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적, 경제적 환경,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도 뭐죠? 외부 환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왓 분석이라는 게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SW가 기업 내부 환경이고 OT가 기업 외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부 외부를 혼동이 돼서 같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 원로 시간에 이 스왓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혼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부 환경에 대한 강점,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외부 환경에 대한 기회와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기업 내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볼까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이 브랜드라든가 매장이 깨끗하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되면 될수록 생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양의 생산보다는 많은 양의 생산할 경우에 경쟁자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규모의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업 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EO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우수한 종업원, 이 구성원의 능력, 구성원의 사기, 그런 것도 다 뭐죠?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어떤 직무 만족도,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공급 채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조달 능력, 이러한 것들이 뭐죠?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약점 쪽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협소한 제품군. 우리 회사의 제품군이 프로덕트 믹스의 측면에서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 선택의 옵션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협소한 제품군 같은 경우는 약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R&D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건 뭐 미래에 대한 얘기죠. R&D가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 좋은 매출이 있더라도 향후에 미래에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광고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노령화됐다. 이거 종업원 노령화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 인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은 외부 환경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이 노령화됐다는 얘기는 약점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력난이라든가. 사실 여기는 인력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 환경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외부 환경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파른 임금 상승, 그 다음에 가파른 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지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입지에 따라서 고객과의 접근 속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유통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통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고객과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입지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자체의 약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적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강점에 보면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업이 스스로 갖고 있는 강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이미지가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광고 활동을 통해서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구조가 다각화가 미흡하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부정적 평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죠? 부정적 평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강점과 그 다음에 약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뭐죠?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모든 기업이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만 갖고 있거나 혹은 약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점을 강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질문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강점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약점을 보완해서 어떤 뭐죠? 다시 평균 이상으로 가는 거. 두 가지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더 지금 경영 환경에서 유리한가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강점을 계속해서 더 강조하는 것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또 다른 친구들은 강점도 좋지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은 일정 수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곳에 우리가 자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경영학에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더 세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뭐냐면요, 약점을 보완할 경우에는 약점은 보완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준으로 돼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한테 선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은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디에다 투자를 합니까? 강점에다 투자를 해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 결정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업의 내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업의 외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적 환경. 외적 환경의 기회가 무엇이고 외적 환경의 위협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죠. 자, 기회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봅시다. 높은 성장률.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산업의 성장률이에요. 산업의 성장률. 그죠? 요 시장의 빠른 성장과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양산업이 있고 상양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실버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사양산업입니까? 상양산업입니까? 그거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뭐죠? 기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대한 그 소비자의 요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외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신기술의 등장.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새롭게 우리가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기술의 등장 같은 경우 제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IT 기술.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과거 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 앱 이런 것도 다 뭐죠?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 기업이 인건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사용한다. 이것도 뭐죠? 신기술의 등장입니다. 신기술의 등장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영을 할 때 어떠한 IT 기술이 이용되고 있고 그러한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시장, 신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은행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이라는 거 있죠. 인터넷 뱅킹.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어떤 금융기관이 있지 않고 단 오직 인터넷에서만 우리가 금융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잘 응용할 경우에는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SNS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쟁 기업의 쇠퇴. 이건 경쟁사에 대한 얘기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회와 위협은 시장 외적 환경에 대한 얘기고 주로 이것들은 경쟁자, 그 다음에 경쟁자,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공급자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중요한 그 외적 환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장의 등장. 이건 공유 산업 같은 거죠. 공유 산업.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유 산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쉐어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쓰고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발달이 되면서 그러한 그 ICT를 이용한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다 그러죠. 언택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영화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고객 집단의 등장입니다. 그거는 과거의 고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고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생산자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생산자가 고객을 끌고 가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오히려 생산자를 끌고 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고객 집단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런 새로운 고객 집단에 제공되어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리한 법제도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멀리 있는 그러한 그 외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주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적 환경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쟁자라든가 그다음에 고객 그다음에 이제 공급업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멀리에 있는 것이 정치, 경제, 법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한 법제도라든가 그다음 진입장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보다 더 커다란 범위에서의 외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낮은 진입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산업이 갖고 있는
산업이 갖고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죠?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뭐죠? 어떤 약점으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러한 낮은 진입장벽 같은 경우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점으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협에 대해서 볼까요? 위협 같은 경우는 시장의 외적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로운 경쟁 기업이 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강자가 출현했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두려운 외적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리한 법제도예요. 불리한 법제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여러분들 타다 아시죠? 타다. 타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한 그 뭐죠? 명암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업 외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 성장률이 둔화. 이거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기회에서 높은 성장률. 이건 뭐죠? 낮은 성장률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산업이라는 거는 도입을 해서 성장해서 한참 좋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자체가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들어가 있는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죠?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한번 봅시다. 대학을 보면은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거는 뭐죠? 결국 그 대학 시장에 대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파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소비자의 힘이 어떤 ICT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한 군데 모여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굉장히 소비자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경영활동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급자의 파워 증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역 규제, 특히 요즘에 자국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글로벌과 역행하는 식으로 자국보에 관련되는 이런 무역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자 그래서 무역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많이 갔다면은 요즘은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커지면서 무역 규제 쪽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뭐죠? 우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외적의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상품의 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대체 상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체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요.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소고기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면은 닭고기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체 상품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제품의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죠? 매출이 상승하는 거를 우리가 대체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종류가 아니래도 뭐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경쟁자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죠?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회와 위협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뭐에 대한 얘기죠? 경쟁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공급업자 보다 더 크게 얘기하면은 기업의 외적 환경, 즉 정치적, 경제적, 법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협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네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죠? SO 전략, 그 다음에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SO 전략은 뭐예요?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을 해서 기회를 더 크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SO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요. 그 확대 전략. 확대 전략 할 때 우리가 SO 전략이다.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 전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그 외적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ST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WO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러한 전략을 WO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WT 전략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외적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우리가 WT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SO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확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WT 전략 같은 경우는 뭐죠? 축소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네 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요인을 파악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뭐요? 이 네 가지 전략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전략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했을 때 우리 기업이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마케팅 전략의 한 가지인 어떤 그 SWOT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전략인 STP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